제가 어려운 부탁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상황에 그 집이 딱이란 말이에요. 그 집에서 살고 싶으면 시세대로 사. 아니면 전세금이라도 맞춰주고 들어오면 되겠네. 다음 달에 세입자 나가니까 너가 들어오고 싶으면 날짜 맞춰서 계약해라. 진심이세요? 저한테 돈을 받으시겠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상식대로 하자는 건데. 원래 아들이 결혼하면 신혼집은 부모님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나라에 그런 법도 있었어?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너가 알아서 결혼해. 진짜 너무하세요. 이러면 아마 여자친구도 결혼을 다시 생각할지도 몰라요. 결혼을 너희가 하지 내가 하니? 부모 도움 없다고 결혼을 안 할 생각이면 나도 그런 사람 내 며느리로 들이기 싫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4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처음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결혼 비용을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갈등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 씨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 한 채가 더 있다는 사실을 상대 측 식구들이 알게 된 순간부터 갈등은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결혼 준비가 삐걱거리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과 며느리와 사돈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고 하니 어쩐지 아찔한 기분이 들어 아들의 결혼을 지지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그런데도 아들이 꼭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말리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아들을 지원해 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김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며 자식을 키우는 와중에 기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김 씨의 아들은 학창 시절엔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다 커서 뒤늦게 속을 썩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대 중반 군대에 다녀온 아들은 멀쩡한 대학에 복학하지 않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생각한 사업 아이템이에요. 정말 잘할 자신 있는데 부모님이 초기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 씨와 남편은 아들의 제안을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사업을 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이기도 하고 아직 학업을 다 마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은 끈질기게 부모를 설득했고 결국엔 원하는 대로 1,000만 원의 투자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결과는 처참했어요. 아들은 대학까지 휴학하고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지만 고작 반년도 버티지 못하고 초기 자금을 모두 날리면서 망해버렸죠. 시작은 열정이 가득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일을 할 정도였는데 몇 달이 지나도 제대로 매출이 나오지 않자 어영부영 관심이 멀어지는 걸 김 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 우리가 투자했던 돈은 어떻게 갚을 거야? 네, 싹 다 망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갚아요? 아들은 전혀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뼈 빠지게 번 돈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었으니 망했다고 해서 그걸 책임져야 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죠. 아들은 다음 해에 다시 대학에 복학해서 무난하게 졸업을 했고 그 이후로도 별다른 절실함 없이 그냥저냥 살아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아들을 보니 김 씨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김 씨와 남편이 젊었던 시절에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그 재산이 쌓이고 쌓여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김 씨 부부는 그날 이후로 아들을 독립시켰고 대학교 학비 외에는 일절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방세나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벌게끔 했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게 되니 아들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던 아들도 아예 학비까지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하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대학 졸업 후에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충격요법 덕분인지 경제관념도 빠르게 배우는 듯 했습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는 아들을 보며 김 씨 부부는 이제 아들이 착한 아가씨를 만나 결혼만 하면 큰 걱정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만 장가 보내놓고 나면 김 씨 내외도 여행을 즐기며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이 33살이 되었을 때 결혼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소개를 시켰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 3살 차이가 난다고 했고 아들은 꼭 내년 초에 결혼을 하고 싶다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식 비용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저희 둘이 모은 돈에 대출 좀 받아서 전셋집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드디어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비용을 얼마나 줘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 기특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결혼 비용에 도움을 줄 여력이 전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 그쪽에서도 양가 부모의 도움 없이 결혼을 하는 것이 마음 편한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아들의 결심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해줄 생각은 아니었지만 일단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기특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 결혼 준비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김 씨의 집에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전세 주고 있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갑자기 그 집은 왜? 사실 김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도 집이 한 채 더 있었는데 바로 현재의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팔까 하다가 아까운 마음에 전세를 돌리고 있었어요.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고 입지가 너무 좋아 팔기 아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을 보며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너희들 힘으로 결혼하겠다며. 갑자기 왜 집을 달라고 해? 아들은 잔뜩 풀이주고 대답했어요. 알아보고는 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저희 두 사람 모은 돈을 다 합쳐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전세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겠다더니. 아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김 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저희한테 집을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어쩐지 최근 몇 년간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산다 싶었습니다. 그건 안 돼. 지금 세입자 계약 끝나면 다음 사람 구할 거야. 그 사이에 전세금도 많이 올랐어. 사실 그 아파트를 전세 돌리지 않아도 은행 대출이 필요 없을 정도의 현금은 있었지만 아들이 그냥 달라고 하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김 씨와 남편의 거절에도 아들은 지칠 줄 모르고 매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해가며 사람을 들들 볶아대길래 예전 버릇이 또 나왔구나 싶었어요. 알겠다. 정 너가 원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 정말요? 대신 전세금을 주던지 아니면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보내던지 선택을 해라. 김 씨는 남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아들은 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돈거래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너희 집 구하려고 했던 예산이 있을 거 아니냐? 전세금을 시세대로 다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절반이라도 주고 들어가. 무작정 그 집을 공짜로 아들에게 줘버리기엔 아직 김 씨 부부의 노후 문제도 있었고
아들에게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공짜로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싫었죠. 그럼 그냥 전세 얻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진짜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 자식 간에는 공짜가 있을 수도 있죠. 너 도움 필요 없다던 소리는 어디로 쏙 들어갔어? 지금 상황이 그때랑 다르잖아요. 아들의 말과는 달리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집은 아들이 결혼한다는 말을 하기 훨씬 전부터 김씨 부부의 소유였고 그때도 계속 전세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김씨 부부에게도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노후 인생의 계획도 세우는 중이었어요.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주더라도 그건 먼 미래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아들과 한바탕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며칠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이대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아서 김 씨는 남편과 아들을 모두 데리고 주말을 이용해 2박 3일 강릉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에게 같이 여행 가자고 말을 했더니 아들도 흔쾌히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런데 여행 날짜가 다가오자 아들은 문득 김 씨에게 예비 며느리도 데려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강릉 여행 가는 거 세희도 같이 가고 싶대요. 뭐? 세희까지 넷이서 가자고? 안 돼요. 강릉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바다 보러 가고 싶다던데. 김 씨는 아들 장가 보내기 전 마지막 가족 여행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 며느리가 따라간다는 말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집 문제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식구끼리 갔으면 좋겠는데 너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가기도 힘들 거 아니냐? 그래도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해요? 세희가 엄마 아빠랑 친해지고 싶은 것 같은데. 아들이 중간에서 끊어내질 못하니 김 씨가 이제 와서 안 된다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여행은 넷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원래 가려고 했던 취지에서는 벗어났지만 아들의 말대로 예비 며느리와 미리 친분을 쌓아둬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약속 당일 아침에 KTX 기차역 앞에서 만난 예비 며느리를 보고 김 씨는 당황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예비 며느리는 짧은 치마에 9cm는 되어 보이는 뾰족한 구두를 신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꾸미고 나왔습니다. 강릉 여행을 가면 바닷가 백사장도 걸어 다닐 테고 기본적으로 평소보다 많이 움직여야 하는데 옷차림이 적절치 않아 보였죠. 갈아입을 옷이나 신발을 알아서 준비해 왔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는지 강릉에 도착해서도 그 차림 그대로 해변이며 수산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아, 언제까지 걸어야 돼? 나 발 아픈데. 그럼 우린 저기에 앉아서 좀 쉴까? 김 씨와 남편은 앞서가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뒤처지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보니 함께 가족 여행을 왔다는 기분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발이 많이 아프니? 어디 카페에서 잠깐 쉴까? 걱정되는 마음에 김 씨가 말을 걸었는데 예비 며느리는 뾰루퉁한 말투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그냥 숙소에 먼저 가 있을래요. 그래, 그럴까? 엄마, 저랑 세희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자기야, 같이 가. 멀어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고 김 씨와 남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여행을 간다는데 저런 차림으로 따라오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죠. 어쨌건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먼저 숙소로 돌아간 상황에서 김 씨와 남편도 여행을 다닐 맛이 나지 않아 일찌감치 숙소로 향했어요. 발 많이 아프니? 내일 아침에 운동화라도 하나 사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편한 신발을 사주겠다는 말도 마다하고 발 아프다는 소리만 하며 투덜투덜 거리기만 했습니다.
저녁으로 시장 회센터에서 광어회와 자연산 해물 모듬을 포장해서 다 같이 먹을 때도 비슷한 상황은 계속됐어요. 왜 이렇게 안 먹니? 맛이 없어? 저 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멍게나 산낙지 같은 것도 못 먹어? 네, 비린내 나는 건 못 먹어요. 그럼 진작 말을 하지. 배달 음식이라도 따로 시켜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입맛이 까다로울 수는 있으나 김 씨 입장에서 예비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 줄 알고 그걸 다 맞추고 배려를 해줄 수도 없었으니까요. 다들 기분 안 좋은 상황에서 대충 식사를 마치고 김 씨는 펜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작은 방에서 훌쩍대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왔어.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해? 우리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하루 종일 내 구두 이야기하면서 눈치 주시고 내가 비린 거 못 먹는데 전부 해산물만 사오신 것도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신 거 아니냐고. 모르셨을 수도 있지.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자주 안 볼 사이인데. 자기가 하루만 더 참아. 방에서 새어나오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대화 내용을 들으며 김 씨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그렇다 치고 김 씨는 자기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아들까지 나서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김 씨는 일단 참고 넘어가기로 했죠. 여행은 당연히 엉망이 되었고 둘째 날도 네 사람이 모두 기분이 상한 채로 계획된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했습니다. 본인이 친해지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했으면서 여행 내내 못마땅한 표정으로 징징대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질 지경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둘째 날에 저녁을 먹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 집 이야기 말인데요. 아들이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김 씨의 마음은 완전하게 돌아선 상태였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런 예비 며느리한테는 집이 아니라 신던 신발조차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 어차피 나중엔 제 이름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모은 돈은 차도 바꿔야 하고 혼수도 장만해야 하는데 집이라도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그 집이 1, 2억 하는 것도 아닌데. 너가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줘야 하는 거야?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듯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예비 며느리의 표정도 무척이나 안 좋아 보였고요. 저녁 식사까지 분위기는 엉망이었고 김 씨는 빨리 하룻밤이 지나서 집으로 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또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자기야, 지금 이 시간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됐어. 나 택시라도 타고 올라갈래? 너가 그렇게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몰라. 따라오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시끄러운 소리에 김 씨가 거실로 나가보니 예비 며느리는 이미 펜션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현관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죠. 쟤 지금 올라간다는 거냐? 김 씨가 기가 막혀서 아들에게 묻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어른한테 간다고 말도 없이 이렇게 혼자 가버리는 게 맞아? 김 씨의 남편도 황당해서 언성을 높였고 그러자 아들은 오히려 김 씨와 남편을 탓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길래 집만 주셨어도 이런 일이 없잖아요. 왜 하나뿐인 자식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러세요? 아들의 말에 김 씨도 이틀간 참았던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뭐야? 어차피 집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분위기 맞추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틀 동안 내내 죽상을 하고 있는 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엄마 아버지가 집 문제만 해결해 주셨어도 분위기는 훨씬 좋았을 거예요. 남편은 아들의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는 그러면 저 행동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거냐? 넌 저런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너가 결혼을 한다면 우리도 쫓아다니면서 말리진 않을 거다. 대신 나한테 뭐 해달라는 소리 하지도 마. 결국 아들도 자기 여자친구를 따라 올라가 버렸어요. 김씨 부부는 완전히 두 사람에게 질려버렸고 결혼을 하던지 말던지 더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던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 김씨가 이야기한 전세 보증금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엄마, 그때 말씀하신 전세 보증금 맞춰드릴게요. 김씨의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5억이 넘고 주변 시세는 그 사이에 올라서 이미 6억이 넘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아들에게 3억만 내고 들어가라고 말했지만 그땐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3억이라도 맞춰주겠다는 말에 김씨는 코웃음을 쳐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차피 우린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기로 했잖아. 엄마, 진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냥 상식대로 하자는 건데. 원래 아들이 결혼하면 신혼집은 부모님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나라에 그런 법도 있었어?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너가 알아서 결혼해. 진짜 너무하세요. 이러면 아마 여자친구도 결혼을 다시 생각할지도 몰라요. 결혼을 너희가 하지 내가 하니? 부모 도움 없다고 결혼을 안 할 생각이면 나도 그런 사람 내 며느리로 들이기 싫다. 그 말을 끝으로 김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비 며느리도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지만 김씨의 마음까지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일단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우리 생각은 변함이 없어. 결혼은 너희들 힘으로 알아서 해라. 진짜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이번 일로 마음 많이 상하셨어요. 상대방 부모가 마음이 상했다니 대체 무슨 일로 상했는지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전화를 끊었고 김씨와 남편의 생각으로는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결코 가까이 지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물론 김씨도 먼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원래 그 아파트는 김씨 부부의 노후 계획이자 아들에게 물려줄 예정이었지만 그 계획은 뿌리부터 크게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는 어떤 도움도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었고 아들은 끝까지 스스로 반성을 할 줄 몰랐어요. 김 씨는 아들에게 결혼은 하던지 말던지 너 마음대로 하고 청첩장도 줄 필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부부의 시간을 즐기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 집을 아들에게 주어도 당장 생활이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제대로 된 가족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어요. 부모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아들에게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때인 것 같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